솔로몬 제도는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위치한 1000여 개의 작은 섬과 6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과 미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곳에 오늘날 아주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1568년 스페인 항해사 알바로 데 멘다나가 처음 발견했으며 솔로몬 제도라고 처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솔로몬 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곳에 엄청난 금과 보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 이곳에서 금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흑인임에도 특이하게 금발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조상을 바다로부터 온 상어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부터 지금까지 15피트나 되는 거인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원주민 대부분은 그들이 깊은 동굴에 아직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나 조사팀 같은 외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1942년에서 45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과 미군은 이곳에서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곳은 과달카날 섬이었는데 이 섬 주변에는 수많은 배와 비행기의 잔해가 아직도 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본군 점령지에서 일본군이 10피트 정도의 거인을 만나자 두려움에 총을 쐈지만 그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었으며 공격한 일본군을 나무를 휘둘러 공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이 섬에서 지금도 그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과 그 후손인 거인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들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거인은 착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숲속 깊은 곳에서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잔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 제도의 거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10년에 마리우스 보이라연의 책 솔로몬 제도의 비밀을 통해서 갑자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주 출신의 헬리콥터 조종사로 섬에 처음 왔으며 그곳에서 원주민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그는 와이프와 주변 사람들이 거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해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섬에 거인이 아직도 살고 있으며 검은색, 갈색, 붉은색의 긴 머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며 이중 눈썹에 빨간 눈 그리고 납작한 코와 넓은 입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에 의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꼭 인간과 닮았으며 과거에는 인간과 그들 사이는 사실상 친밀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이동했으며 그 터널은 섬 곳곳에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섬의 금광 채석장에서 광산 지역을 청소하는 불도저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불도저의 고장난 부분은 바로 고칠 수가 없어서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불도저 근처에 갔을 때 주변에 지늘게 움푹 패인 거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불도저의 앞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부분은 칼날 부분으로 사람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사람들은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불도저의 칼날은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해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모두 놀라 겁에 질렸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솔로몬 제도의 거인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여기에 그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 거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고 이야기입니다. 망고는 과일이 아니라 원주민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인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거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5년 후에 거인들로부터 탈출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그녀의 상태는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아이가 태어나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망고의 가족들이 아기를 바로 죽여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마 거인의 씨앗이거나 인간의 형태가 아닌 모습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그 무덤은 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거인들이 깊은 숲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들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섬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하 동굴을 통해서 이동하며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가끔 원주민들이나 탐사팀에 의해서 밀림 깊숙한 곳에서 동굴들의 입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과달카날 장관들과 정부 관리들도 거인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금광 지역을 찾기 위해 조사하러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정글 속의 진흙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진흙길을 가다가 결국 진흙탕에 차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지역 원주민 마을로 가서 차를 꺼내기 위해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도착했때 차는 진흙탕에서 이미 빠져나와 있었으며 차 옆에는 2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듯 보였으며 어떤 공격이나 반응 없이 곧바로 정글로 사라졌습니다. 이 거인들은 어디서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약 그들이 스스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누군가가 왜 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을까요? 여기 이러한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의 지각이 충돌하는 브리골이라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많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일어나며 엄청난 지구의 자기장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과달카날 근처의 해협에는 어부들의 괴이한 목격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 물속에서 번쩍이는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른 후 곧바로 과달카날의 밀림 꼭대기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지나가는 여객선이나 근처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군함 하나가 바다로 침몰할 때 갑자기 그곳에서 하늘로 밝은 물체가 솟아올라 하늘로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너무 많은 UFO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어 정부는 많은 사건들을 문서화했으며 그 문서에 따르면 한 어부는 낚시 중에 거대한 불빛을 비추는 물체가 수면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바로 수면이 코앞에서 지나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빛나는 물체를 목격한 사람 중에 몇몇은 납치되어 자취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끔 바다에서 바다정령 아다로와 같은 휴머노이드 괴생물체가 목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인어와 같이 반인반어의 형태를 가졌으며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비늘과 독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태양의 근처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UFO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검토한 후에 이 지역 바다속에 외계인 기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UFO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과달카날의 거인들과 바다의 수중 생명체는 바다 아래의 기지와 밀림 속에 숨어있는 비밀 시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바다의 수중 기지의 외계인들과 과달카날의 밀림의 또 다른 외계인 사이의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다 아래에 기지를 가지고 있는 아다로와 같은 휴머노이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 살며 도구로 공격하고 하늘에서 왔으며 비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렙틸리언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또한 렙틸리언의 능력인 어떤 모습이든 변형이 가능한 것을 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은 세계 곳곳에서 이들이 아눈나키의 후손 네팔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와 네팔림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렙틸리언과 아눈나키와 서로 협력관계였던 적대관계였던지 솔로몬 제도에서 그들끼리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그들이 이곳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경쟁하지는 않았을까요? 솔로몬 제도의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이 화산과 지진이 빈번한 브리고리 지역으로 자기장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며 또한 황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춘 곳이 지구상의 유일한 한 곳인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에 존재했다면 그들이 서로 외계 종족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곳이 웜홀을 통해 시공을 이동하는 스타게이트가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 제도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언과 전해 내려오는 구전들 그리고 증거들을 모아볼 때 솔로몬 제도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외계인들에게 매혹적인 중요한 것이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 적대관계였던 협력관계였던지 여러 종류의 외계인들의 기지가 바다 아래와 정글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누나키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 동굴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스테리한 외계인과 만화 같은 거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의 몇 그램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단백질 덩어리의 전기 신호로 모두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겸손하게 우주를 바라본다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뉴턴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